신조 대변인님이 이모티콘 토크에서 언급해 주셨던 한동훈 장관, 오늘 약간 첫 번째 주제의 사실상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정치가 몰입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왜 그래? MZ가 뭐길래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이제 MZ 얘기 좀 나오는 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페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기억 잘 나시겠죠? 예, 예. 뭐 민지야, 민준아 이렇게 외쳤던 그것도 좀 생각나고 그랬는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월 3일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름의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뭐 수도권 대책이 있는 대표여야 한다. MZ 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휘둘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해당 발언을 두고 굉장히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서관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뒤에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과의 식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11월 30일 날 봅니다. 독대를 했고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아니 뭐 대통령이 식사를 계속 요즘 최근에 뭐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물론 따로 보시긴 했대요.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기현 원내대표 다 따로 보셨는데 아무튼 요즘 식사 정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원래 처음에 보도가 가장 첫 시점으로 나왔던 것은 지도부와의 이제 만찬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전에 이미 이 윤핵관 4인방 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을 이제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게 드러났죠. 거기서 사실 전당대회 얘기도 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다녀오신 건데 그러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후보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거는 저는 거의 후보를 점지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점지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의 생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사실상 대통령이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게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만들기 작전은 좀 일정 부분 시작됐다. 그렇죠. 사실 뭐 라고 이번이 생각합니다. 처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서관님은 주호영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다.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변인님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이른바 비윤 후보죠. 유승민이나 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름을 거론조차 또 하지 않으셨는데. 일단 저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그리고 취임하시기 전부터 당정 분리의 원칙을 아주 그 원칙으로 내거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지금 뭐 관저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계신데 그것이 사실 민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는 왜 안 만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저희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야당과의 그 협상 혹은 야당과의 만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주호영 대표가 제시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그러한 그 생각에 공감을 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거고 당내 구성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가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고 전당대회 일정에 관한 그 논의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호영 대표가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대통령의 그 의중이 담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침소봉대의 그 의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 전당대회를 어떻게 해서 잘 치러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그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침소봉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당정분리 원칙은 대통령이 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 말과 행동이 좀 계속 다르게
해석되는 여지들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거짓말이죠. 뭐. 아니 이미 그거는 깨진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에 아무런 일도 없었더라면 뭐 표면적으로라도 당정 분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체리따봉 문자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당 지도부를 초청하기 이전에 윤핵관들을 먼저 불러서 뭐 누구는 집들이다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의 관저에 초대되는 게 단순 집들이는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시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거의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날짜도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뭐 3월 소위 말하는 12일이다. 뭐 네, 이렇게. 소위 말하는 2말 3초를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 했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하자. 원래 사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라는 입장임이 그동안 좀 드러났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네. 전당대회 일정 뭐 전준이도 아직 꾸려지기 전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뭐 원내대표의 말이 그냥 본인 개인 의견으로만 또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뭐 전당대회를 언제 해야 된다, 뭐 어떤 후보군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막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해석의 영역. 대통령께서 당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신 게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당론에 개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여러 의견 중에 맞추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맞추시는 분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제 예측은 있습니다만 궁금한데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알려주세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박성민 비서관께서 하셨던 그런 그 예측이 맞아가지고 아주 그 요새 그 또 점쟁이 문화 뭐 그런 게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뭐 그런 걸로 해갖고 아주 예측력이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눈치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뭐 사실 당이 워낙 뒤숭숭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당과 이준석 대표의 법적인 싸움 그다음에 비대위 네버엔딩 비대위다 뭐 이런 그쵸. 얘기까지 저희가 한동안 정말 있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은 순방 나갈 때마다 사고치고 민간인을 데려갔네 어쩌네 일정을 뭐 지각을 했네 어쩌네 이러면서 상당히 그동안 정치권 안에 공방이 많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리스크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당 내부의 리스크를 수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법적인 싸움도 일단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 당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유력한가? 소위 말하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가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되는 그 전당대회 룰을 보면 사실은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당원들의 의중을 많이 반영하는 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 고정 지지층과 당내에 있는 그런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현행의 룰을 바꿔서 이제 여론조사 를 좀 낮추고 당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 윤심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당대표와 관련해서 이 만나고 온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얘기 또는 흘리는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단서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눈치 게임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뭐 관저정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권 주자에 대한 뭐 사실상 면접 아니냐, 교통정리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공개로 하고 있는 관저에서 이제 비공개로 만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언론에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비공개라는 게 지금 말이 비공개지 다 공개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오히려 개파 구분이 막 예, 예. 좀 더 심해지는 좀 역효과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역대 대통령들 다 관저 정치 했습니다만 식사 정치 했습니다만 이렇게 언론에 좀 죄다 알려지는 경우도 좀 드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그 뉴스를 매번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는 참 대변인님이 놀라는 저희가 그 대변인이 놀라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관저 정치를 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혼밥을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이 민심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희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의원들 그리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대통령의 만남을 무기로 삼아서 그것을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나라나 정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침이 내려진다, 뭐 내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뭐 그 장관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 몇 달이라는 그 기간은 금세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지금 저희가 해석의 영역에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다양한 해석들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이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의원들 만나서 민심 청취한다라고 보지를 못하겠는 게 지금 부르시는 분들은 사실 다 본인이랑 친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친윤계 먼저 부르셨고 당 지도부야 뭐 사실 그냥 이제 좀 보여주기 식으로 부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섭섭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보면 이제 대통령과 크게 생각의 차이가 없는 분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대통령이 이 관저 정치를 통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라고 한다면 비윤계 초청하시면 인정입니다. 유승민 대표 뭐 초청하시거나 안철수 의원님 부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윤계 의원님들을 초청했다면 뭐 그렇게 당내 소통에 뭐 광폭 행보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일단 대통령 주변에 그 이른바 친윤계 뭐 윤핵관 이런 분들이 입이 너무 가벼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생중계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뭐 이 생중계 하는 게 과연 누구한테 좋을 거냐? 제가 봤을 땐 결과적으로 아무한테도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 개인적인 이익은 좀 챙기실 수 있을 것 일종의 같아요. 뭐 자기 홍보 효과는 뭐 누릴 수 있겠다. 나 대통령이랑 밥 먹었는데 이런 음. 얘기 하시더라 이런 거죠. 자기 장사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본인이 말하기 전에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대변인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제 뭐 거의 되게 주요하게 논의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 이른바 이제 윤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다는 거를 약간 좀 알려서 당원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해석들도 좀 있던데 뭐 아까 이제 비서관님은 한동훈 장관이 나올 거다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만약에 그 언론 보도가 나오는 대로 3월 12일이라면 이 피선거권 가지려면 대략 3개월 전에는 이 책임당원 되려면 3개월 정도는 당비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12월 12일 전에는 입당을 해야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뭐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잠깐 네. 생각하실 동안 근데 네. 저는 되게 곤란해하셔서 제가 잠깐 구해드릴게요. 저한테 예측을 여쭤보시면은 제가 여기 개인 그냥 아무 저기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변인님이라서. 네. 예측을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끝나고 모자이크 안 말씀을 되나요? 드리거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출마, 그러니까 저는 총선은 100%라고 생각하는데 당대표는 사실 좀 반반이었거든요. 어려운 자리긴 하죠 사실. 아니 뭐 어려운 자리를 떠나서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거 보면 막 요즘 정치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장관직이 한번 이렇게 누군가 물러나게 되면 청문회의 부담이 굉장히 있어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되게 못하는 게 인사지 않습니까? 그럼 또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나면 만약에 그럼 또 이상한 사람 불러다가 또 시간 끌면서 또 청문회 때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부담도 정부 차원에서 아마 고려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이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생각했기
받게 됐던 거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후보군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뭐 한동훈 장관의 의지보다 이제 주변에서 소위 말해 부채질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이제 좀 냄새를 피우는 그렇죠. 반응이 네. 어떤지를 보는. 아니면 뭐 이제 한동훈 장관 많이 떠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도 네.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렇죠. 아마 반응도 떠볼 거고 대중의 반응을 아니면 이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대중에 먼저 흘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을 이렇게 피운 다음에 이 여론의 추이를 보고 아 여론이 이렇게 원하지 않냐라고 역으로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당위로는 사실 설득이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여론의 힘을 업어서 좀 이렇게 해보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곤란하시니까 넘어갈까요? 근데 뭐 사실 아무리 윤심이 대세여도 중진 정치인들 아닙니까? 오늘 이제 오전에 CBS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서 또 얘기하셨던데 뭐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게 내부 디스다 이런 식으로 내부의 어떤 주요 인사들을 좀 흠집내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좀 두 분이 생각하는 어떤 당 대표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뭐 어쨌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당 대표는 일단 저희 대표님들이 그동안에 보면 어쨌든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왔고 저는 그러한 그 노력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말씀도 맞고 뭐 여러 그 주호영 대표의 말씀에 반대하시는 의원분들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대로 엮어서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당 대표가 나오셔서 우리 그 민주당에 맞서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맞서서 저희는 아주 사법 리스크도 없으신 분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국민의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그 입장이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주제가. 갑자기? 네. 끝나고 얘기 좀 할까요? 네. 아,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국민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셨던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과 저희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께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뭐 가이드라인 아니라고 하셨지만 일종의 이 세 가지 조건이 수도권 대책 그리고 뭐 MZ 세대 인기 그다음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공천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떠올랐거든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근데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는 또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사실. 네, 뭐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의 공천이 잘 이루어질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뭐 그 지역이 워낙 험지기 때문에 공천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노원을 또 네네. 근데 뭐 사실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생각하는 시선이나 이런 게 곱지 않기 때문에 뭐 당 대표에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다시 거론되는 거는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냥 그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조건 보면 약간 유니콘 찾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건 누굴 생각하고 하는 말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정치권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당 밖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또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민심을 좀 등에 업어야겠죠. 그게 중요하겠지만 뭐 국민의힘은 룰을 바꾼다고 하니까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당 대표가 좀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알고 이 당 안에 분위기도 좀 알고 당내 구성원들이랑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면 상당히 본인만의 정치를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천을 둘러싸고 있는 시점에서 당대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녹록지 않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당 내에 여러 가지 뭐 기득권 세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민심을 어떻게 읽고 당이 나아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본인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 외에 정치권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같은 말씀을 또 안철수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좀 더 정치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네. 본인이 나가려고 하시니까 그거는 요번에 그거는 또, 견제하시는 거라고 네, 보고요. 언급이 안 네. 돼가지고 또 네. 서운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점점 같다.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정치인들은 본인에 대한 관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추이를 압니다. 네. 아 지금이 이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아니 내 관심이 지금 꺼지고 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 불씨를 살려야 된다. 네, 저는 나경원 그 네. 위원장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도 일정 부분 견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또 굉장히 지금 당권 주자 중에 당원들의 민심을 가장 제일 잘 그쵸. 1등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다선 의원, 중진 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